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원장 김성덕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의 주제는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서 약물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진료실에서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되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가 아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약은 단순히 진통제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약간의 약을 복용하기가 조금 꺼려 하시는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물론 통증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약을 반드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성기의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약을 복용을 해서 통증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순서들은 약물의 종류,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이유, 약물의 작용 기전,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 약물의 복용 기간, 이 순서대로 한번 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의 종류입니다. 약물의 종류는 크게 진통제, 소염제, 그리고 근육이완제, 항경련제 이렇게 있습니다. 진통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이레놀 성분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트라마돌이라든지 마약성 진통제 같은 성분들이 진통제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염제인데, 소염제는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나프록센, 셀레콕시브 이런 부분들이 소염제의 대표적인 종류가 되겠고요. 근육이완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초기에 통증이 생겼을 때 근육이 경직돼서 통증이 더해지게 되는데, 이때 근육을 좀 완화시켜 줌으로써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초기에만 사용을 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약은 아니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항경련제입니다. 항경련제라고 하면 마치 경련이 일어났을 때 복용을 하는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항경련제가 신경에 작용을 해서 통증의 신호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 있거나 그랬을 때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통제와 소염제에 대한 차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진통제는 말 그대로 정말 통증을 막는 약이고요. 소염제는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좋아지게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디스크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었고, 또 디스크가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염증 물질들로 인해서 통증이 다시 발생하는 부분이 두 가지에 대한 원인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통증들은 모두 척수를 통해서 뇌로 신호가 전달이 되면서 내가 통증이 있어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디스크가 찢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신호가 뇌로 올라가서 아프다라고 느껴지게 되고,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으로 인해서 내가 통증을 느낀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염증이 일어난 부분을 막아주는 부분을 소염제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통증을 모두 뇌로 전달해주는 신호 과정에서의 차단을 나타내는 게 진통제, 근육이완제, 항경련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통제라든지 근육이완제, 항경련제 등은 복용을 하였을 때 뇌 신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지러움증, 무기력감, 졸림감, 입마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항경련제가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증상이 없었던 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소염제라고 하는 거는 염증을 차단시킨다라고 했는데, 다음 보이는 표는 우리가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너무 어렵게 표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자리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염증의 발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막아주는 게 소염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것이 맞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게 통증이랑 염증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차단돼서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것이 통증, 염증 외에도
위장관이라든지 신장 기능에 따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차단이 돼서 속이 쓰리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의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들은 위장장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거, 또 피부에 트러블이 나거나 뭐 가끔 약을 드시고 얼굴이 부었다, 몸이 붓는다라고 표현하시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어지럼증, 졸림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 이완제라든지 항경련제, 진통제 등이 신경에 직접 작용을 해서 통증의 신호를 차단하면서 발생하는 형태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약을 처방할 때 4알 정도를 처방하는데 이런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위장관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4알이 보통 처방이 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해야 되냐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급성기라고 하는 시기, 길게 보면 6주까지도 될 수 있는데요. 6주까지는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소염제의 복용을 굳이 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통증이 흔히 얘기하는 일상생활에 방해하지 않는 3점 이하의 통증에서는 복용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는데 3점 이상의 통증이다라고 하면은 약을 복용하시면서 급성기의 경과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물리치료를 하는 것도 그 뒤에 얘기해드릴 주사치료를 하는 것들, 도수치료를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들인데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염제를 복용하시는 부분들은 병용 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을 정기적으로 먹다 보면은 근육 이완제라든지 항경련제라든지 진통제 계열들은 통증이 떨어지게 되면 약물을 감량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통증이 심할 때만 복용하는 형태로 약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약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약물 디스크 탈출증에 있어서 약물 치료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통증을 일시적으로 잊기 위해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염 작용을 통해서 디스크 주변에 생겨있는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부분에서 초기에 꼭 같이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약물 치료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